보여드릴까요? 에어 퀄리티 여기에 그 에어 퀄리티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하고 스테이션스를 지금 합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왼쪽이 에어 퀄리티, 그 다음에 오른쪽이 스테이션즈고요. 스테이션즈고 합쳐지는 컬럼의 이름은 로케이션을 가지고 합칠 거예요. 그죠? 로케이션을 가지고 합칠 건데 에어 퀄리티에는 프랑스 어디라고 하는 그 로케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 벨기에 어디라고 하는 로케이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런던이라고 하는 로케이션이 있을 거예요. 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세 개 모두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 스테이션에는 다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션에는 요거 세 개 말고 나머지 63개의 로케이션이 다 있죠. 그러면 이너의 결과가 무엇의 결과랑 똑같아지냐면 에어 퀄리티의 로우의 개수랑 똑같아지게 되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 이쪽에 보시면 에어 퀄리티의 전체 로우의 개수를 보시면 3178개인데요. 이너 조인으로 머지가 끝났을 때도 여기가 몇 개가 잠시만요. 더 늘어났네요. 4100개가 됐군요. 4100개. 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8이 잠깐만요. 좀 이상하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의 개수가 더 늘어나 버렸네요. 그런가 봐요. PM25, NO2하고 PM25를 볼게요. NO2에서는 그 위치가 FR4014, BTR801, 그리고 런던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PM25도 볼까요? PM25도 보면 BTR801, 런던 웨스트민스터 같은 위치인데? 그죠? 그러면 두 개를 합쳐진 에어 퀄리티에는 (3178개) 여기가 왜 로우가 늘어나 버렸지? 겹치는 녀석들이 들어갔군요. 잠깐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저트에서 우선 시티, 유니크. 당연히 3개밖에 없고요. 리저트에서 그 다음에 로케이션, 유니크. 여기도 당연히 FR4014, BTR801, 런던 웨스트민스터가 있고. 왜 로우의 개수가 3100개에서 4100개로 1000개가 늘어났네요. 1000개가 거의.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구나. 저도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결과군요.
어떤 게 늘어났을까요? 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잠깐. 여기에 여기를 붙이고 04014에 여기를 아 그런 거 같아요. 이거는 스테이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볼게요. 스테이션즈에서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스테이션즈의 로케이션이 있죠. 로케이션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세 개 있죠. FR04014 FR04014를 찾아볼게요. 두 개가 나오네. 이것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FL04014가 48.83724 722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가 프랑스가 똑같은 측정수에 대해서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를 볼게요. 벨기에는 이 측정수 이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론지티드, 레티티드가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래야 정상이죠. 이래야 정상이에요. 측정소가 하나가 있으면 그 측정소에 대해서 레티튜드, 론지튜드로 하나의 위치만 딱 나오면 되는데 프랑스가 문제였군요. 프랑스가. 얘네가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이름으로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아주 미세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거죠. 26번하고 27번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이 프랑스 데이터가 들어갈 때 프랑스 데이터가 중복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똑같은 위치에 대해서 하나는 똑같은 위치 그리고 똑같은 시간 21일 0시죠. 21일 0시 여기가 83724, 83722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3100개에서 4100개로 늘어난 이유가 프랑스 개수만큼 파리의 개수만큼 늘어나 버려서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머지를 하기 전에 둘 중에 하나를 지워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 의도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같은 시간에 측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레티튜드, 론지튜드가 두 개씩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되게 잘 찾으셨네요. 저 못 보고 있었는데. 이거를 중복된 값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실 요 정도 차이면 그 아주 큰 차이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이런 경우에는 행 하나를 삭제를 해버리고요. 둘 중에 하나를 스테이션을 하시기 전에 행 하나를 먼저 삭제해 놓고 멀지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요거 확인한 거는 이것 때문이었었어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커졌고요. 머지하기 전에 스테이션스를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복값이 있느냐를 검사를 해서 중복값이 있으면 제거하는 거를 먼저 진행을 했었어야 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중복값을 찾았기 때문에 행 하나를 삭제를 해버리시면 돼요. 그 행 번호를 26번, 27번 이 행 번호를 이용하셔가지고요. 행 하나 지운 다음에 위쪽에서 했었던 그 머지 과정을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프랑스 파리를 같이 그릴 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었던 이유가 이제 좀 알 것 같네요. 같은 시간에 그 점들이 똑같은 점이 두 개씩 있어서 파리에 대해서만 이렇게 똑같은 것을 두 번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가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따가 시간 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레프트 조인하고 이너 조인은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는 없어요. 자, 그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프레임 두 개를 우리가 놓고 보면요. 데이터 프레임 두 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왼쪽이 에어 퀄러티고요. 오른쪽이 그 스테이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에어 퀄러티에 들어가 있는 그 측정소 이름들이 뭐가 있었냐면 프랑스 그 파리가 아까 뭐였었죠? 파리가 나와라. FR로 시작하는 게 있었군요. FR로 시작하는 그런 FR로 시작하는 게 있었고요. FR로 시작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벨기에 B2로 시작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있었어요. 요거 세 개 말고는 없었어요. 에어 퀄러티 이게 왼쪽입니다. 왼쪽에는 FR 04014 그 다음에 BETR이었나요? 뭐 그 다음에 옆에 숫자가 붙어 있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런던 웨스트민스터.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었고요. 이렇게 세 개가 있었고 스테이션에는 66개의 로케이션 정보가 있는데 66개 중에서 여기 세 개를 제외하면 여기 나머지 63개의 그 로케이션 정보들이 있겠죠. 로케이션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너 조인은 뭐냐면 이너 조인은 두 개의 테이블에서 어떤 컬럼에서 공통적인 값들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묶어서 머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너 조인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결과가 에어 퀄러티에 있는 모든 로케이션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레프트 조인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레프트 조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우터 조인이죠. 아우터 조인인데 어디 바깥에 있는 거? 공통되는 거 말고 왼쪽에 바깥에 있는 거를 포함시켜라 라고 하는 게 레프트 조인이란 말이에요. 레프트 조인. 근데 레프트 조인을 보면 에어 퀄러티에만 들어있는 여기에만 특별하게 있는 로케이션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로케이션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너 조인의 결과와 레프트 아우터 조인의 결과가 같아요. 이너 아우터 조인을 사용하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사용하든 결과가 같습니다. 어떤 거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너를 사용하든 레프트를 사용하든. 근데 뭐 제가 굳이 이너를 사용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뭐 코리아라고 하는 어떤 측정소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테이션에는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스테이션 정보가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했을 때는 뭐가 생기게 되냐면 얘네들에 대해서
정보가 쭉 있고 라티튜드, 론지튜드가 없기 때문에 NA가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NA가. 그렇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하게 되면. 근데 여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시계열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은 행들이 NA가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네. 그래서 아예 이런 거는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거 제외하고 이너만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너 기본값을 썼던 거예요. 이너 기본값을 썼던 건데 이너를 쓰든 레프트를 쓰든 똑같습니다. 결과는 이 데이터 프레임들에서는.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나요? 네. 스테이션스는 우리가 조금 다듬어야 될 중복값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다룰 데이터는 역시 계속해서 머지와 컨캣을 할 겁니다. 머지와 컨캣을 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베이비 네임즈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 예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제가 어디에 있냐면 디터브 주소를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웨스 M. 여기 알려드렸었을 거예요. github.com wesm이라고 들어가 보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웨스메킨입니다. 자, 여기 리파지토리를 찾아가세요. 여기 리파지토리 찾아가시면 두 번째에 있는 게 바로 파이 데이터 북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 데이터 북.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데이터셋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셋.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baby names. 전체 경로는 이렇게 됩니다. 전체 경로는 이렇게 되고요. github.com wesm pi data book 어쩌고 저쩌고 제일 끝에 baby names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는 yob1880.txt 파일부터 쭉 내려보시면은요. 이름이 다 똑같아요. yob2010.txt까지 텍스트 파일들이 있고요. 이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무슨 파일인가요? 확장자는 txt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거는 콤마로 값들이 구별되어져 있는 CSV 파일이에요. CSV 파일. 아시겠죠? 내용에 대한 이 파일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요. 리드미가 없죠. 여기 PDF 파일을 열어보시면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열어본 거는 yob 1880입니다. yob 1880이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미국 데이터니까요. 미국에서 1880년에 되게 오래전이죠. 거의 140년 전인가요? 1880년에 신고가 된 신생아 이름들이에요. 1880년 신생아 이름이고요. 메리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7,065명이 있었어요. 이 해에 태어난 어린이가, 신생아가. 그 다음에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2,604명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고요. 쭉 내려가 보면 아마 남자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남자아이들도 보시면 요건 요크라고 하는 남자아이도 있군요. 라이트라고 하는 남자아이도 있고요. 얘네들 남성입니다. 얘네들은 5명씩 있었어요. 5명씩.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분석을 해보면 각 연도에 남자아이가 몇 명이 태어났고 여자아이가 몇 명이 태어났고 이런 것들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별로 유행하는 어떤 이름의 특징들을 알아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약간 좀 촌스러운, 지금 생각하기에는 좀 촌스러운 이름도 있고, 과거에는 그런 이름이 많이 사용됐었던 이름들이 있고, 그죠? 지금은 또 지금에 유행하는 어떤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보면 약간 중성적인 이름들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 다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중성적인 느낌의 이름들이 잘 사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딱 이름만 들어도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다 구별이 되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사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미국 이름도, 영어식 이름도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여성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 남성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었죠. 만약에 스터디 그룹이 있어가지고 스터디 그룹에서 책 공부를 하실 때 우리 책 교재에 뒤쪽에 데이터셋 예제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먼저 공부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여쭤보신 분, 아마 만약에 공부하셨다면 요거 아마 초반부에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 전부를 저는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일부만 저는 다룰 겁니다. 스터디 하시면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따라해 보시면 그 교재에서는 그 시대별 이름의 유행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영어식 이름에도요. 영어식 이름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시. 네. 남자 이름 같으세요? 여자 이름 같으세요? 네, 근데 남성도 써요. 그죠? 네, 써요. 근데 E로 끝나는 제시하고 E로 끝나는 제시가 있는데 뭐 이쪽은 여자가 좀 더 많고 이쪽은 남자가 좀 더 많이 쓰고 뭐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한 게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요. 교재에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수업 시간에는요. 제가 그거를 지워버렸군요. 하필이면. 네. 기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냐 하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할 목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 네임스. 복사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GitHub에 저장된 GitHub의 데이터 파일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용하시면 되고 188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신생아들의 이름과 순서대로요. 이름, 성별, 그 다음에 출생자 수예요. 출생자 수가 정리된 파일들입니다. 파일들인데, 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요. 각각의 데이터 파일들을 하나씩 읽어야 되겠죠. 파일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1880년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그 다음에는 1881년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그 다음에 1882년 데이터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언제까지? 2009년, 2010년까지. 그래서 2010년까지 데이터 프레임 전부 몇 개가 나올까요? 131개가 나오려나요? 그죠? 네. 1880부터 2010년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파일이 131개인가 될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131번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폼을 이용하시면 돼요. 폼을 파일을 하나씩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시고요. 생성하셨으면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에 연도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를 하세요. 연도 컬럼을 추가하세요. 그렇죠. 첫 번째 파일을 읽었으면 그 파일에는 year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해서 year라고 하는 컬럼에 전부 다
1880이라고 숫자를 넣어버리시면 돼요. 가장 마지막 파일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그 파일 읽어서 연도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를 하면서 거기에는 전부 다 2010년이라고 넣어버리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생성된 131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로 합치세요. 아마 이거는 머지가 아니라 컨캣을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컨캣을 이용하시면 될 거고요. 이거까지가 끝나고 나면 연도별 신생아 숫자를 시각화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연도별, 성별, 신생아 숫자도 찾으세요. 숫자를 찾고 시각화를 하시고요. 숫자를 찾고 역시 마찬가지로 시각화를 하세요.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는 네,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막상 해보시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파일 경로와 그 파일의 이름들이 약간 패턴이 있죠. 뒤쪽에 숫자들만 바뀌기 때문에 그 패턴을 이용해서 반복문 이용하셔가지고요. 하시면 됩니다.